안녕하세요. 인생 수업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주의 작은 손가락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그 아이의 웃음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여러분. 우리에게 손주란 무엇일까요? 인생 후반부에 찾아온 가장 달콤한 선물이자 다시 한번 부모가 된 듯한 설렘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죠. 작은 입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손주를 향한 이 깊고 순수한 사랑이 때로는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 제가 35년간 아동 상담과 교육 현장에서 일하면서 만난 수많은 아이들 중에는 조부모의 잘못된 사랑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조부모님들의 마음은 순수합니다. 손주만큼은 최고로 키우고 싶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죠.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실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온 시대와 지금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교육 방식도 가치관도 심지어 놀이 문화까지 모든 것이 변했어요. 그 간극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좋은 의도가 오히려 손주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주를 진심으로 아끼는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행동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주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현명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제가 오랜 상담 경험과 최신 아동 심리학 연구고 그리고 실제 가정에서 일어난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한 번씩은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실 거예요. 그런 순간이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 한 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남들보다 더 현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도움이 되는 좋은 콘텐츠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피해야 할 것은 바로 자녀 부부의 육아 방식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키웠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 젖병은 언제 끊을 거야? 너무 늦는 것 아니야? 아이가 울면 바로 안아줘야 하는데 왜 그냥 놔둬? 이런 말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손주가 걱정되고 우리가 축적한 육아 경험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전 제가 상담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18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 때는 일찍 끊었다. 저렇게 하면 아이가 버릇 없어진다며 잔소리를 하셨답니다. 처음에는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매일 반복되는 지적에 그 어머니는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내가 육아를 잘못하고 있나 하는 자괴감까지 들었다고 해요. 결국 그 스트레스가 아기에게까지 전해져서 아이도 예민해지고 온 가족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육아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조부모의 과도한 육아 간섭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42% 이상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갈등 상황이 아이의 정서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감정을 민감하게 느끼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인터넷이나 육아서를 통해 우리보다 훨씬 많은 최신 정보를 갖고 있어요. 소아과 학회에서 권장하는 방법들을 공부해서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의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그것이 최선이었죠. 다만 의학과 교육학이 발전하면서 더 좋은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 교육자 친구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 키우는 것도 그들만의 인생 공부다. 내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웠듯이 내 자식도 그렇게 부모가 되어가는 거다. 그 과정을 믿고 지켜봐 주는 것이 진정한 지지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부부를 믿고 응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손주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물론 아이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면 당연히 나서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발짝 물러서서 따뜻하게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조언을 하고 싶을 때는 직접적인 지적보다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어떤가? 하는 식으로 대화를 여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 부부가 부모로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도한 간섭이 그 소중한 성장의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손주의 모든 일을 대신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신발끈 묶기, 옷 입기, 가방 정리하기, 심지어는 숙제까지. 손주가 조금이라도 어려워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모습을 보면 참지 못하고 대신 해주고 싶어지죠. 할머니가 해줄게, 빨리빨리. 그렇게 하면 언제 다 하니? 이리 와. 이런 말과 함께 아이의 일을 대신 해주신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들려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3학년 남자아이의 할아버지가 손자 숙제를 대신 해주셨다고 해요. 아이가 모르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다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써라고 하면서 답을 다 알려주셨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혼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아이는 점점 더 의존적이 되었어요.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할아버지가 해줘라고 하면서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학생이 되어서도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크게 부족한 아이가 되었다고 해요. 나중에 그 할아버지는 내가 손주에게 해준 일 중 가장 후회되는 것이 숙제를 대신해 준 것이다. 아이에게서 배움의 기회를 빼앗았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서울의 한 아동발달센터에서 5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 조부모의 과보호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감 부족과 낮은 자존감, 그리고 인내심 부족 등의 문제를 겪는 비율이 일반 아이들보다 38% 높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들은 스스로 해내는 경험을 통해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르거든요. 신발끈을 묶다가 여러 번 실수하고 다시 시도하고 마침내 성공했을 때 느끼는 그 성취감이야말로 아이 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신 해주면 아이는 그런 성취감을 맛볼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라는 잘못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과거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집안일을 돕고 동생을 돌보는 것이 당연했죠. 지금 보면 너무 가혹했던 면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립심과 책임감,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켜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작은 손으로 끙끙거리며 신발끈을 묶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죠. 내가 해주면 1분이면 끝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아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인내심, 집중력,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우는 거죠. 현대 교육 심리학에서는 적절한 실패 경험이 아이의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기르는 것이 과보호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한 발달 심리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스스로 넘을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 다음번에 손주가 무언가를 어려워할 때는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세요. 대신 천천히 해도 괜찮아. 할 수 있을 거야. 할머니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격려의 말로 옆에서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손주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옆집 민수는 벌써 한글을 다 떼었는데 우리 애는 언제 배울까? 사촌 형은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더라. 우리도 학원에 보내야 하나? 같은 반 친구들은 다 영어 학원 다닌다는데 이런 말들이 아이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아시나요? 한 초등학교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친 선생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로부터 계속 너는 왜 사촌만 못하니?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이래 하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어떤 일에서도 자신감을 보이지 못했어요. 분명히 잘할 수 있는 일도 어차피 난 안 돼, 나는 못해 라며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고 해요. 심지어 친구들과 놀 때도 항상 위축되어 있었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무서워했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난 남들만 못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그렇게 오래 남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실시한 한 대규모 조사를 보면 초등학생 중 72%가 어른들로부터 다른 아이와 비교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이로 인해 자존감이 크게 떨어졌다고 했어요. 특히 조부모나 부모 같은 가까운 어른의 비교 발언이 더 큰 상처를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아이는 저마다 다른 속도로 자랍니다. 꽃도 종류에 따라 피는 시기가 다르듯이 아이들도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재능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아인슈타인도 5살까지 말이 늦었고 에디슨은 학교에서 학습 능력이 부족해서 가르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처칠은 어렸을 때 말더듬이었고, 빌 게이츠는 수학을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 모두 자신만의 시간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능을 꽃피웠죠. 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다른 아이보다 느려 보이거나 뒤처져 보여도 그 아이만의 특별한 재능과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다만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드러날 시기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손자가 또래보다 말이 느린 것을 두고 많이 걱정하셨어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우리 애만 왜 이럴까 하고 속상해 하셨죠. 그런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그림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했답니다. 지금은 미술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어요. 비교 대신 아이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 주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잘했네. 지난주보다 많이 늘었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할머니가 기특하다. 이런 격려야말로 아이의 성장을 돕는 진정한 응원입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손주도 시켜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이가 진짜 관심을 보이는지부터 살펴보세요. 억지로 시키는 것보다 아이의 자연스러운 호기심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한 아동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는 아이의 개성을 죽이는 독이다. 각자의 속도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다. 네 번째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손주를 훈계하는 것입니다. 손주가 말을 듣지 않거나 실수를 했을 때 순간적으로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할머니 마음 아프다, 할아버지 속상하다며 죄책감을 심어주는 말을 한 적 있으신가요? 너 그러면 할머니가 마음 아파서 잠도 못 잔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속상한데도 모르겠니?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시끄러워졌다. 이런 말들 말이에요. 한 아동 상담사가 들려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6살 여자아이가 상담실을 찾아왔는데 계속해서 내가 나쁜 아이인가요? 할머니가 아프신 게 내 잘못인가요? 라고 물었다고 해요. 알고 보니 할머니께서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너 때문에 할머니가 속상해서 병원에 가야겠다. 너 그러면 할머니 마음이 너무 아파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던 거예요. 그 아이는 자신이 할머니를 아프게 하는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며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라고 빌었다고 해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훈육을 자주 받은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분노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 비하 성향이 강해지고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조부모를 무척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아프다고 하면 아이는 큰 충격을 받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나쁜 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현명한 훈육은 조용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부터 들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손자가 유치원에서 친구를 밀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처음엔 화가 치밀었습니다. 우리 손자가 그럴 리 없는데 왜 그런 일이? 하면서 속에서 불이 났어요. 하지만 잠깐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할아버지에게 차근차근 말해줄래? 그랬더니 손자가 울먹이며 그 친구가 내 그림을 찢었어요. 열심히 그린 건데. 라고 하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손자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어요. 물론 친구를 미는 것은 잘못이지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땠을지 할아버지가 알겠어. 그림을 열심히 그렸는데 찢어져서 많이 속상했겠다. 하지만 친구를 밀면 친구도 다칠 수 있어. 다음에는 먼저 선생님께 이야기하자라고 말해줬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아이는 잘못을 했을 때도 나를 이해해주는 어른이 있다는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더 올바른 방법으로 행동하려는 동기를 갖게 되어요. 정서적 안정은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어른들로부터 이해받고 사랑받는다는 확신을 가진 아이는 자신감을 키우고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부모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손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입니다. 할머니가 오늘 너한테 너무 큰 소리 쳤구나. 미안해.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해주는 순간 아이는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배우게 됩니다. 한 교육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훈육의 목적은 아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 5번째는 조건부 사랑입니다. 말 잘 들으면 장난감 사줄게. 공부 열심히 하면 할아버지가 좋아할 거야. 착한 아이만 할머니가 사랑해.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놀아줄 거야. 이런 표현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아이가 말을 듣게 하거나 좋은 행동을 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말들이죠. 하지만 이런 조건부 사랑은 아이에게 나는 무언가를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줍니다. 한 심리 상담사가 만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늘 착해서 할머니가 사랑한다. 말 잘 들어서 예뻐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언뜻 들으면 칭찬 같지만 그 아이는 이 말을 착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항상 착한 아이가 되려고 억지로 노력했고 자신의 진짜 감정이나 생각을 숨기는 버릇이 생겼답니다. 친구들과 놀다가 화가 나도 참고 하기 싫은 일도 무조건 네라고 대답했어요. 자신의 진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된 후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의 평가에만 의존하며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하는 생각만 하며 진짜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게 되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때로 말을 듣지 않아도 아이는 여전히 소중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해야 해요.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정말 행복해. 할아버지는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그게 최고야. 실수해도 괜찮아. 할머니는 항상 내 편이야. 이런 메시지야말로 아이의 자존감을 튼튼하게 키워주는 무조건적 사랑의 표현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고 나중에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은 아이의 창의성과 주도성도 함께 키웁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안정감은 아이가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 손주가 서툰 그림을 그려와도 정말 멋지구나. 직접 그렸다는 게 대단해 라고 말해주세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시도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제 지인의 할머니 한 분은 손녀가 피아노를 배우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싶어 할 때, 괜찮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렴. 할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 아이는 나중에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춤을 찾게 되었고, 지금은 무용단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일상 속 작은 관심도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옆에 앉아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요.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수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널 사랑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시면 아이는 실수를 해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한 아동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받은 무조건적 사랑은 평생에 걸쳐 그 사람의 내면에 힘이 된다. 그 사랑의 기억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 사람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주에게 주는 조건 없는 사랑은 단순히 지금 이 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평생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나는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받았던 사람이야 라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평생의 선물인 거죠.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손주를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녀 부부의 육아 방식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말기. 둘째, 손주의 모든 일을 대신해 주지 말기. 셋째,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말기. 넷째, 감정적으로 훈계하지 말기. 다섯째, 조건을 달아 사랑하지 말기. 이 5가지는 단순한 금지 사항이 아니라 손주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위한 사랑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다만 그 사랑이 올바른 방향으로 아이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해지면 어떨까요? 한 심리학자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다. 우리가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이 곧 그들이 평생 배우는 사랑의 방식이 된다. 우리 손주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참 지혜롭게 사랑해 주셨구나 하고 고마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더욱 현명한 조부모가 되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단순히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점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손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말입니다.
그 작은 손주가 훗날 세상을 살아가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나에게는 늘 내 편이 되어 주셨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어 라고 생각하며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 아닐까요? 사랑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명한 사랑이 손주를 거쳐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손주를 키우고 계신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께도 이 내용을 나누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려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건강하시고 손주와의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